여러분들 이번에 크게 먹고 싶으신 분들 주봉 하나만 보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방향이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분명한 건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봉 마감은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1월달에서 2월달 하락 이후에 반등 패턴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게 63.3K 위에서 마감했을 때는 구조가 똑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노려볼 가격은 이 68K 이 수준까지 바라봐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6월 첫째 주 음봉의 절반 구간인데요. 자, 아무리 높게 잡아도 지금 가격에서는 8% 아니면 6%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부터 무작정 롱을 들어가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주봉 마감도 안 했고 중간에 확인해야 될 기준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밑으로 향했을 때 63.3K를 버텨주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차트 분석 명확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기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차트보다 주봉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주봉이 중요하고 이번 주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번 주 시장은 일봉보다 주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1시간 봉, 4시간 봉 막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짧게만 보다 보면 오히려 이런 큰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딱 하나만 볼 겁니다. 63.3K 위에서 마감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면서 마감하는지. 자, 왜 제가 63.3K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가장 크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난 1월과 2월 달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이 일시적으로 멈췄던 구간에 대한 이 아래 꼬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아래 꼬리가 달렸을 때에 대한 이 종가가 70K였죠. 이때도 저점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은 안 됐지만 결국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당 구간에 대한 도전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쌍바닥을 찍고 이런 V자 반등이 시작했었죠. 당시에도 또다시 저점이 이탈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주봉 하나가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올라왔는데 결국에 큰 폭의 반등이 시작됐던 자리가 이런 음봉의 종가 라인입니다. 중요했던 건 이 구간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봉이 이런 중요한 가격 위에서 몸통을 지켜준다는 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단기 반등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큰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80K까지도 충분히 넘어섰던 모습. 현재 구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보다 꼬리가 길진 않지만 결국에 해당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밀렸다가 올라타면서 딱 이 자리와 마주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서 해당 구간을 이탈했었는데 지금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게 버텨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해당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시간의 싸움이겠죠. 그리고 순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봉이 이번 주 주봉이 이 63.3K 위에서 마감을 보여준다면 저는 최소한 이 6월 첫째 주 음봉의 절반 수준, 이게 68.5K거든요. 저는 최소한 이 가격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는 7%대 정도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거 먹겠다고 곧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들을 다 먹어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이 자리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68K 그 이상까지 보려면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 그 조건이 바로 이번 주 주봉이 63.3K 그 위에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가격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68K는 찍으러 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의 차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순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봉 자체가 다시 한번 약해질 수 있는 이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밑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조건 롱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숏을 외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일봉 상황에서 분명히 좋은 상황은 맞긴 하지만 주봉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63.3K 확인해야 될 가격 딱 하나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롱을 잡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 지난 이런 자리에서 63.3K 아래에서 롱을 잡았다면 그냥 끌고 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기다릴 자리들을 잘 선택을 하고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짧은 시간대 1시간 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주봉에서 큰 방향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63.3K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등락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나요? 자, 이전에는 꼬리가 달렸던 구간, 이전에는 매수가 받쳐줬던 구간, 이번에도 내려올 때 저점은 이탈하긴 했지만 해당 구간을 이탈하면 오히려 매수세가 받쳐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63.3K에 대한 도전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리테스트했다가
이탈되는 상황. 그리고 올라오면서 고점을 살짝 높이긴 했지만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양봉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 63.3K입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면서도 계속해서 버텨줬던 구간들이 이런 63.3K인데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양봉이 강하게 두 번 나오면은 눌렸다 간다. 그런데 눌리고 나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런 조건들이 명확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타점을 잡았던 자리가 이렇게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눌림을 줬다가 이런 FB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겹치던 자리. 자, 여기서 FBG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FBG가 형성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63.7K가 중요하고 주봉상에선 63.3K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구간들은 단기 흔들림이 나올 때 먹어야 되는 구간이다. 자, 정확히 어제 딱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목표가로 해가지고는 이 위에 잡혀있는 FBG가 딱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먹었던 겁니다. 자, 기준이 명확하죠.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들어가지 않는다. 차라리 눌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이 딱 형성이 된다면 딱 기준에 맞게만 매매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기준들 다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가격은 계속 변하죠. 이런 가격들이 계속 변할 때는 거래량도 체크해야 되고 이때 당시에 나오는 이슈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올려드리기에는 이게 시간텀이 너무나도 크게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 수익을 놓치게 되면 이런 자리들 수익 못 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관점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관점들로 해가지고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꼭 털리게 됩니다. 혼자서 털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관점들하고 타점들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신데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시간 봉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려가기 바쁩니다. 자, 지금의 모습이 이 구간이라고 친다면 저점을 이탈시키는 상황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반등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고점과 저점입니다. 현재 상황까지 고점이 살짝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근데 이 변동폭이 예전에 비해서는 살짝 낮아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저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전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8월 들어서 한번 막혔던 이 83.3K, 이 63.3K를 돌파를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또 돌파를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보통 약한 시장에 돌파가 나오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직전 저점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죠. 63.3K를 돌파한 뒤에 다시 한번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 오히려 강한 매수세가 63.3K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붙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가장 긍정적입니다. 이 말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가격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가격에 일단 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더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현재 이 4시간 봉상에 이 FBG, 이런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FBG가 형성이 되게 됐는데 이 FBG는 가격이 급등락이 나왔을 때 매수와 매도가 불균형한 그 가격대입니다. 결국에 한 번씩은 확인하러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4시간 봉상의 중단부, 이게 정확하게 63.3K 부근을 가리키고 있죠. 똑같이 주봉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4시간 봉상의 63.3K와 마주칩니다. 저는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주봉과 시간봉은 완전히 다른 수준인데 기준 가격은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죠. 1시간 봉상에서도 63.3K 아래에서는 매수가 받쳐지고 있고 주봉 상황에선 63.3K를 버텨줘야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4시간 봉상에서는 이 63.3K가 이 FBG의 중단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 봉들이 같은 가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시장도 이 가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63.3K를 단순한 지지선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근거가 겹치는 명확한 자리라는 거. 만약 이 가격 위에서 내려오면서도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매수세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잠시 우리가 롱이 아니라 숏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 구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월봉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월봉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보면 저는 사실 이 차트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63.3K라는 가격이 단순히 이번 주에만 중요한 가격이 아닙니다. 자, 지금 7월 월봉, 직전 월봉이죠. 이 7월 월봉은 63.3K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아래로 마감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중요하긴 하겠죠. 뭐 월봉 마감까지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자, 2024년에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됐었죠? ETF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이 시기라는 것인데요. 그때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기 직전에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시작이 됐던 그 시작점이 이 63.3K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63.3K는요. 이번 주에 우연히 만들어지고 월봉에 만들어지고 일봉상에 만들어진 가격이 아니라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기준 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최근에는 저항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돌파한 뒤에도 지지가 나왔었고 다시 내려왔을 때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 아무리 단기적인 추세가 좋더라도 이 63.3K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격을 주봉 상황에서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63.3K 아래에서 마감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때는 우리가 바로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순서의 차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반등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 1시간 봉상에서 계속해서 버틸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던 자리를 이렇게 이탈하는 음봉이 하나쯤 발생된다면 이런 저점들을 모두 이탈시키는 상황에서 롱 유동성 수입이 중간중간에 나오겠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 기준봉 자체도 무너지기 때문에 1시간 봉상에서도 63.3K를 이탈하는 그런 봉이 나온다면 주봉의 흔들림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시간 봉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하나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FBG의 중단부까지 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FBG의 하단 라인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핵심 가격은 63.3K를 이탈하는 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 FBG가 강력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정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이 기회를 잡는 차이는 그 당시의 거래량과 수급 이런 걸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들, 타점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영상 잘 봤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